적극적인 접촉을 늘려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 그리고 또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아가지고 사전투표 외에는 투표 방법이 없으신 이런 젊은 유권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사실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다시 한번 계엄에 책임 있는 세력으로 가느냐, 아니면 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포퓰리즘에 찌든 세력으로 가느냐, 이 양갈래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명하게 우리 앞에 앞으로 나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모두 알아주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TV토론에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3번에 걸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정책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성의하게 답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면서 질문도 답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상대의 질문에 극단적이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토론에서는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도덕성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저는 사실 구체적인 사례보다도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냐라는 것을 질문했는데 두 후보님께서 답변을 하기를 꺼려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민주진보 진영의 그런 혐오 논쟁에 대한 위선적인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토론회에서 권영국 후보님께서는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 혐오 및 갈라치기를 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제가 과연 이준석이 혐오나 갈라치기 한 사례를 하나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민주진보 진영이 합리적인 담론들이 대한민국의 논의회장에 올라오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어떤 양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런 위선적인 행태와는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예. 끝까지 당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통령 된다면 어떤 뭐 단일화는 저희가 애초에 염두에 둔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젊은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정치에 대해서 마크롱 대통령처럼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연령대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기성 정치인들과 아주 다른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추가로 제의하는 것도 확신이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워낙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추가 토론을 한다면은 저에게 가장 불리한 지형에서도 예를 들어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서라도 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 답변은 없고 제가 전에 듣기로는 김어준 씨 측에서 뭐 이재명 후보만 따로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같은데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보 좌파 진영의 위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발언대로 예. 대통령이 아침에도 순화하셔서 표현하기 찾았다고 했는데 표현이 앞으로도 방송에서 계속 쓰여질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사실 제가 어제 사실 원래 무슨 발언인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사실 성기와 젓가락 외에 제가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해야 될지를 저는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사과하실 적 없으세요? 제가 질의응답 중이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발언을 어떻게 순화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다른 제안이 있다면 제가 고민해 보겠지만은 그것은 실제로 그 발언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위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신 건데 굳이 그 사례를 찍어서 후보의 얘기를 검증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난 선거 때는 준리 문제 같은 것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선거에서 이 아드님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다. 전 이렇게 보고요. 사실 이런 논란이 되는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미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고 지금 와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한 지적일 수 있습니다. 후보님, 예. 그 발언의 정확한 출처가 어디냐? 그 발언의 정확한 출처는 해당 도박 사이트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과거 2021년에 이야기했던 그것의 캡처 사진입니다. 거의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하셨다면 예 아니오로 답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시간을 할애해 주시더라도 답을 이끌어내셔야 저는 충분히 그럴 의도가 있었고 권영국 후보님께는 제가 몇 번의 그 답을 주고받으면서 질문했는데 권영국 후보님께서 답변을 거부하시거나 아니면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저의 질문을 기억하신다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여기에 대해 답하지 않은 것은 권영국 후보이고요. 나중에 권영국 후보가 끝내 답을 거절하시고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동의하시느냐 정도를 제가 시간이 몇 초 남아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 2차 피해자는 결국 그 방송을 시청한 전 국민이라는 시선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 그 지금 진보당이 후보님을 민주주의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그 발언에 대해 가지고 제가 원본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순화해가지고 제가 표현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순화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님, 토론에서 검증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겁니까? 어떤 것이 검증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 도박 사이트에서 발언을 원본 출처가 도박 사이트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발언이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하셨습니까? 2021년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 문제가 된 아이디 중에 하나에 대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언론 취재를 통해 가지고 그 해당 아이디와 이번에 문제가 된 아이디가 동일한 카카오톡 아이디로 쓰인 글이라는 보도까지 확인하고 저는 발언한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지금 예.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럼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검증 안 했다고 하셨는데. 검증 혐의인지 확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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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예. 네, 채널A 최수연입니다. 네. 내일 혹시 사전투표 동탄에서 하시는지 네. 일정이 있다면 취지도 좀 한 말씀 드려요. 저는 뭐 동탄이 제 거주지이기 때문에 동탄에서 아마 사전 투표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후 중으로 최종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집 가까운 데서 해야죠. 예. 김문수 후보가 오늘 사전투표에 부정선거를 규정에 있다면 신고해달라고 하면서 네. 적발되면 판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부정선거 담론을 믿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특히 부정선거를 믿다가 계엄을 일으킨 그런 대통령을 내쫓아내고 치르는 선거에서 그런 사람이 대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 부정선거 담론을 전파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TV토론에서도 물었지만은 본인이 거짓말로 그것을 모면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적격자이고 김문수 후보는 만약에 그런 음모론을 다시 한번 키워보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부적격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 등 투개표 의혹을 가지고 부정선거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투표용지에서 배제하고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하나 더 예. 여쭤보시는 게 어제 그 발언으로 약간 그 확장성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당연히 확장성에 대한 저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선거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검증의 기회를 회피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굉장히 표현을 순화해가지고 특정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 대한 양당의 기준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 후보 방금 말씀하신 발언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검증하는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발언에는 보면은 우리가 확단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 그리고 또 누구를 어떻게 한 것이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도에 빈 부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고 제가 기준을 물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저녁에도 단일화가 가능할 거라는 김재원 선생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사자가 박철을 뭐 수소문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국민의힘에서 나오는데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한번 국민의힘에 제 거쳐 알고 있는 사람이 뭐 부지기수일 텐데 그걸 알아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언론에 그냥 그런
기사가 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진정성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단일화의 가능성은 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네. 가족들에 대한 검증을 또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때가 약간 정확하게 시대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가족 검증을 하시려고 한 것이 맞는지 저는 당연히 기준을 물어보고 그럼 그 다음에 기준을 만약에 답했으면 제가 할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 단계에서 그것을 양쪽에 거부했기 때문에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발언에 이제 대상이 됐었던 피의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유명 가수분은 그 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유명 가수분이 아닌 그냥 불특정한 대상들을 대상으로 했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모호한 지점들 때문에 기준을 먼저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으신가요? 오늘 발언 관련해서요. 그 질문을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표현하실 거라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는 것도 이상하죠. 논란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제가 뭐 그걸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있을 수 있겠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 문제는 2021년 선거에서도 대두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발언들로 이제 대두가 되었던 것이고 기사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언급하겠다는 생각 정도를 했습니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떼약볕에 이준석 이렇게